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Z세대 개발자들 있잖아요. MZ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 나이대가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 친구들, Z세대 친구들은 제가 좀, 이렇게 요새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20대 친구들이. 근데 사고방식이, 물론 저는 밀레니얼 세대 거의 첫 선봉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너무 이기적으로 풀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과 관련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꼰대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나한테 계약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은 계약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각하는 거는 당연히 회사가 수평적이니까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내가 지각하는 거 같고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무는 거 막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나머지 다른 이런 사항들은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좀 Z세대 개발자들이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진짜 너네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진짜 원칙대로 가면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훨씬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유도리 있게 그냥 하는 게 그래도 좀 좋다. 물론 저도 꼰대 되게 싫어하고 태도 중심적으로 막 진짜 까라면 까라고 이러는데 되게 싫어하는데, 인간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지도 않고 일반적인 상식같이 살지도 않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 너무 많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더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이상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상한 사람 더 많기 때문에 매번 이제 인생을 배우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 친구도 그런 사례인데, 제 은진이라는 친구예요. 잘 됐는데, 이제 영상을 살짝 보실게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인간 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꼭 영상이 너무 깨진다. 타들과 열심히 해서 서로 좋은 서로 이제 무서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되게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멘탈이 약하시거나 독일 같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깨졌는데 되게 예쁘고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이 좀 깨졌어요. 이제 왜 깨졌지? 근데 이제 아무튼 되게 예쁘고 착한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구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Z세대예요. 25살밖에 안 된 친구고, Z세대 친구고, 이제 이런 친구들 특징이 일단은 좀, 그러니까 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자기 자신의 가치 같은 거를 조금 더 과장돼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되게 뭐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할 때 저랑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막 지른다든지, 그리고 수습은 이제 저랑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짜증을 좀 많이 냈었죠. 근데 이제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워낙에 뛰어난 친구예요. 제가 디테일을, 졸업생 중에 디테일 진짜 뛰어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친구 중에 이제 세음이 같은 친구들이 디테일이 좋았거든요. 근데 세음이 같은 느낌을 이제 받았던, 세음이도 이제 연봉 7천으로 처음에 간 친구, 그 친구인데, 그 친구만큼 디테일이 좋다고 느꼈던 친구가 이제 이 친구예요. 은진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세음이는 나이나 경험이 좀 있고 애 자체가 워낙에 성격도 섬세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막 털털하고 이런 느낌인데, 뭔가 조사를 해올 때 보면 되게 디테일을 잘 가져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깊게 파고들려면 잘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느꼈던 친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되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고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거랑, 자기가 가치 대비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신입 개발자고 이제 그 정도까지 막
엄청 성실하진 않아,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너무 많이 쉬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도 했던 친구인데, 근데 자꾸 그 쉬는 게 습관이 되면 계속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나중에는 잘 고쳤어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실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니까,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잘 돼서 5700이면 이 친구의 역량에 충분히 부합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그 과정에서 막 갑자기 연봉 7천을 막 부른다든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근데 그걸 저랑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략을 같이 짜는 감독이랑 얘기 안 하고 선수가 질러버리면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되게 난해해지거든요.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좀 난해한 상황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잘하고 뛰어난 친구기 때문에 애도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피곤했지. 막 일요일 막 저녁에 일 저질러 놓고, 나 아는 사람들이랑 저녁에 9시에 막 와인 한잔 하고 있는데 되게 교양 있게 이제 와인 한잔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화 가지고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막 이어폰 막 꽂고 막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었거든. 뭐 그런 부분들, 약간 좀 그런 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Z세대 개발자들은 좀 알면 좋겠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그 꼰대를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미생 같은 거 보면,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하고 보면 미생이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생활을 좀 해보면 미생 같은 경우는 좀 과장된 케이스거든요. 과장되게 이제 드라마적 요소를 과하게 부풀려서 그런 거고, 대부분 실제로는 인턴한테 그런 일들을 시키질 않아요. 인턴은 그냥 대충 가능성 있으면 정직원으로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너네 이걸 해내면은 너희 정직원으로 뽑아주겠어 이러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MZ세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저 그냥 안 할래요 하면서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옛날, 막 80년대면 또 몰랐을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로 회사 생활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드라마 작가들이 워낙 재밌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언론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접한 거 가지고 세상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도가 넘으면은 이기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느낌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이 친구 자체가 워낙에 괜찮아요. 진짜 이 친구 데려간 회사는 정말 야심도 있고, 그리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워낙에 나이도 어리고 재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진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비글 같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 친구가 비글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막 연봉도 막 불렀다가 저랑 상의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가 맞는지 모른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이제 내가 현실을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배운다든지 남의 말로만 이렇게 배운다든지 이런 간접적으로 배운 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든 주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현실은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그 직간접적으로 스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방향을 딱 제가 정해주고 그거에 맞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각자 좀 다르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들을 세워놨는데 그런 거를 갑자기 등장해서 그거를 막 깨트려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전략 자체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진이의 장점이나 이런 게 어필이 되게끔 면접 준비 때부터, 그리고 작품부터 이제 많이 준비를 같이 해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이제 이상하게 예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은진이가 초반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제 뜻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원하는 걸 잘 알았는지 나중엔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은 조건으로 좋게 구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Z세대 개발자분들이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내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역으로 이기적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참 재밌는 게, 만약에 한쪽이 굉장히 깊게 먼저 이렇게 깊게 빠지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페미니즘 문제만 보더라도, 뭐
한동안 많은 여성들이 많이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뭐 초반만 해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점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늘면서, 그리고 여성 대통령까지 나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힘의 균형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가 여성 위주의 사회까지, 이제 여성이 돋보이는 사회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극단 우월주의까지 갈 정도로 좀 되게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보면 다시 또 파도 치듯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그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동안 엄청나게 페미니즘 열풍이 불다가 또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그런 것처럼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90년대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연애 자체를 이제 안 하게 되는 세대들까지, 사토리 세대나 득도 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거나 그냥 나 그냥 혼자 살래, 결혼 생각 없어, 이런 시기까지 막 생기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신물이 난 거죠.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좀 무섭고, 연애도 무섭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점점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치닫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극단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물결이 또 올 텐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구직도 Z세대가 지금 MZ세대 자체가 조금 피곤한 인재들로 좀 보이는데, 출산율이 워낙에 적고 인력이 적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기업들은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아직 인도네시아나 이제 그 동남아 쪽 있는 인력들은 나이가 어려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구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인도네시아나 이제 베트남 이런 데는 확실히 좀 연령대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인력이 부족할 거예요. 젊은 인재들이.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근데 그쪽 개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피곤하고 까다롭다면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력을 그냥 쌈 싸먹을 정도로 그들보다 훨씬 잘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소통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가성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 개발자가 더 피곤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의 균형을 좀 잡고,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은 이기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물론 회사들도 문제가 정말 많고요. 저는 오히려 회사 편보다는, 저는 제가 학생들 편이죠. 학생들이 구직을 하고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편을 많이 들진 않지만, 최소한 회사들이 그런 입장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훨씬 세련되고 훨씬 성장하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잘 안 풀릴 때 공략집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일종의 회사의 공략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저 친구 요즘 MZ세대답지 않게 확실히 뭔가 다르다, 저 친구는 조금 덜 예민해 보인다, 우리 회사에 잘 용화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졸라게 잘해서 실력을 압살해서 날 맞추게 만들던지, 아니면 졸라게 잘하는데 심지어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아, 그런 느낌이면은 그런 친구들은 제가 확실히 구직을 시켜봐도 정말 취업 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게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착한 척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치에 맞는 행동이냐 아니냐 정도만 잘 이제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막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작 회사가 계약서대로 하면은 막 그 갑질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거든.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해주면 지금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은진이한테도 이제 은진이 정말 잘 될 거고 정말 뛰어난 친구라서 잘 될 거라는 걸 확신을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그런 것만 언제나 조금 조심해주면 훨씬 더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너무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너무 내 의견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대방 의견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참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고, 저희가 나이가 먹을수록 느끼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친구가 잘 갔으니까 은진이가 정말 잘 되길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요즘 그래서 영상을 많이 인사를 많이 못 드리는데 일단은 최선을 한번 다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